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월 14일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우는 예상보다 높은 1월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 10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연율 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후 화요일 주식은 흔들렸고 다우지수는 하락하여 이전 상승분을 뒤집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8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4% 상승하여 이전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에 힘입어 0.64% 더 높은 거래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각각 7%, 5% 이상 상승했습니다. 6개월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마감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완고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주식을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달 0.5% 상승해 연간 6.4% 상승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조사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바구니가 월간 0.4%, 연간 6.2%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보다 약간 높은 것입니다. 또한 12월 보고서는 하락이 아닌 소폭 상승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6% 상승돼 추정치 5.5%. 이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JP모르간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연평균 6.4%에서 6.5%의 증가가 화요일에 S&P 500이 약 1.5%의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JP모르간은 S&P 500 지수가 2.5% 하락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인 연간 6.5% 이상 증가에 대한 최악의 우려보다 낫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지만 동시에 연준이 긴축 캠페인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모건스탠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앤 가든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책임자는 오늘 CPI 수치에 큰 올라옴은 없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지만 정상 수준으로 완만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현재처럼 타이트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연착륙의 비결이 될 수 있지만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에서 손을 떼고 노동시장이 탄력성을 잃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CPI에도 투자자들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수익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래프트 하인즈, 보스턴 비어 및 도어 대시는 모두 이번 주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지 가스는 ETF 흐름이 CPI보다 약했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화요일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대부분 떨쳐냈고 이는 부분적으로 투자자들이 2월 상반기 동안 신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식 ETF 유입은 2월 1일 FOMC 회의 이후 더 강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데이터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이는 대조적인 시장 환경, 주식가격 추세 개선돼 심하게 역전된 수익률 곡선에 대한 증거이며 YTD 총 자산 흐름을 통해 전년도보다 현재까지 더 가벼운 수준으로 반영됩니다라고 스트래티가스의 ETF 전략가인 토드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가스에 따르면 SPDR S&P 500 ETF는 2월 1일 이후 50억 달러 이상의 유출을 기록했으며 에너지 셀렉트 섹터 ETF XLE는 6억 3,400만 달러를 유출했습니다. 섹터 수준에서 선두 구성 요소의 새로운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 ETF는 계속 유출되는 반면 테크 및 아크의 강점조차도 아직 많은 수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두 세그먼트 모두 2023년 현재까지 유출이 있었습니다. 라고 손 씨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 좋은 장을 가졌던 섹터에서 돈이 유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아크와 테크 주식과 아크 주식으로 돈이 유입되는 흐름은 아직 명확하게 없지만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약간 높은 1월 CPI 보고서를 소화하면서 화요일 주식은 흔들렸습니다. 일부 기술주의 랠리는 S&P 500과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거래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2포인트 하락했지만 0.21% 하락했지만 그날의 저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S&P 500은 0.14%, 나스닥은 0.53% 상승하여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를 주도했습니다. 네드 데이비스는 더 빠른 글로벌 성장과 그것이 채권 가격에 가할 압력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질 것이라는 이전 견해에 대한 확신이 적고 이제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안적 견해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베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켈리 씨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기대와 반대되는 견해를 숙고하기 위해 네드 데이비스는 기본 사례에 대한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채권 가격 상승과 수익률 하락의 직면에 적어도 세 가지 역풍이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채권 투자자들은 2022년에 이미 연착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 활동은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경제가 다시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채권에 좋지 않습니다. 네드 데이비스는 모델 포트폴리오는 60% 주식, 5% 비중 확대, 35% 채권 시장 비중, 5% 현금, 5% 비중 축소를 보유하고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선호하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선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투자자들은 연준이 여기서부터 하이킹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아메리 프리즈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앤토니 세글린 베니에 따르면 1월 CPI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래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도 중앙은행이 여기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파월 씨와 회사가 올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성장이 상당히 둔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망에 대한 편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시나리오가 자산 가격에 위험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컨대 금리, 통화정책 및 성장 전망을 둘러싼 혼합된 역학으로 인해 트레이더들은 지난주 숨을 쉬고 이번 주 1월 CPI 보고서를 앞두고 일부 칩을 옆으로 옮겼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패드의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에 주목하고 과정을 유지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화요일 중앙은행의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뉴욕에 모인 은행가 그룹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균형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통화 정책의 기여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코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는 유럽과 중국의 경제 성장 반등과 같은 인플레이션 싸움을 복잡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그는 막힌 글로벌 공급망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후 최근 몇 달 동안 정체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음식, 에너지, 쉼터 및 또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서비스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리의 2%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윌리엄즈는 말했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세이거는 연준이 최신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재무교수인 제레미 시겔에 따르면 연준은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이 목표 금리인 2%를 훨씬 상회하는 6.4%로 상승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이 이미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비율이 증가합니다. 시겔은 화요일 오후 CNBC의 하프타임 보고서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12개월 내지는 18개월 전에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12개월 동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준이 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진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금융교수는 1월이 믿을 수 없는 일자리 보고서에 이어 금리 인상에 대해 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겔은 4주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강한 경제를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그렇게 빨리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여전히 더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 그는 잘라 말합니다. 아마 80%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50%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준을 포함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10 내지 14일 전에 증액 정책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보는 것에 완전히 데이터에 의존적입니다. 페드의 하커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 준비은행 총재는 목요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이 조만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커는 라살레 유니버시티에서 연설을 위해 준비된 발언에서 내 생각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금리결정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투표위원인 하커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약 3.5%, 2024년에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로 측정한 2.5%로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군비 경쟁을 이끌 수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말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를 믿습니다. 생성 인공지능 공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챗GPT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생성 AI는 시스템에서 이미 이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애널리스트 베베크 아리아가 자신이 매수 등급을 반복하고 목표 가격을 $40 인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새로운 $255 목표가는 주가가 월요일 종가에서 17%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가속화된 실리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체 스택은 엔비디아가 글로벌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 사이에서 초기 생성 AI 군비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화요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AI에 관계돼서 AI 전쟁에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올해 소비자들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인들이 고용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올해를 시작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아는 CNBC의 사라 아이젠에게 말했습니다. 모이니아는 화요일 인터뷰에서 올해 지출이 5%에서 6%로 4분기보다 약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CEO는 지출 증가율이 15%를 넘어선 2022년 1분기보다 둔화되었지만 소비자가 회복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모이니아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둔화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상태는 꽤 좋습니다. 그들은 계좌에 돈이 있고 빌릴 능력이 있고 고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지출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의 시작에 대한 예측을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로 한 분기 더 앞당긴 이유 중 하나라고 모이니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이 연착륙이 아니라, 즉 불황이 아니라 더 가벼운 불황일 수 있다는 생각에 뭉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드의 로리 로간은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리 로간 달라스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달라스 페더럴 리저브 총재는 화요일 경제 데이터가 타당하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간은 중국의 경제 재개와 지속적으로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더 긴축 통화 정책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코비드 관련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열된 경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예측보다 높게 나올 때 나는 몇 주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예상보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면 어떤 전망도 확실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프레디 뷰에서 연설을 위해 준비한 발언에서 말했습니다. 로건은 경제 전망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 완화를 상쇄하기 위해 그러한 경로가 필요하다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화요일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간은 올해 금리 결정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원입니다. 6개월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이상 마감합니다. 6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은 화요일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 8베이스포인트 상승한 5.02%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수익률은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서 또 미래를 도모하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의 대략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신중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의 길은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 그것이 대박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